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중대한 해당 행위자인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리자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로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이 사당화를 위한 징계 정치 운운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조경태, 진종호, 서범수는 모두 소위 친한계이고 권영진은 친오세훈계로 분류되지만 한동훈의 우호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 주현철 전 외신 대변인, 디지털 논객 윤종건 씨 등이 잇따라 한동훈에 대해 강도 높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먼저 주현철 전 대변인은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총선 때 친한계 심는 사천으로 선거 그르치고 당 망가뜨린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민주적 절차대로 당협 뽑겠다는 걸 사당화라고 우기는가? 사당화를 했던 사람이 정상화를 사당화라 공격하는 적반하장, 참 편리한 유체 이탈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주현철은 또 사당화니 징계정치 운운하는 억지 프레임이라면서 당원의 뜻을 묻는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뽑자고 하는데 어찌 사당화인가? 자당 의원 멱살을 잡고 여당에 전화해 같은 당 국회 부의장 후보를 떨어뜨리려 공작하며 자당 후보 죽이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 명백한 배신 정치를 척결하는 것이 징계 정치라면 무조건 100번이라도 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민영 대변인은 범죄 행위로 제명당해 무소속으로 전전하는 지금까지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 밀실 사천한 국회의원들 줄줄이 끌고 다니며 패거리 정치나 하는 한동훈이 남의 당 사당화 걱정을 하고 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당신 받들어 정치하는 게 사당이면 비대위원장 낙하산으로 들어와 당원들이 뽑은 후보들마저 공천 취소해가며 제왕적 권한을 휘두른 한동훈의 만행은 뭐라고 정의 내려야 하는가? 문제가 된 형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놓고 돌려차기 망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확정된 이날까지 입장 하나 없는 파렴치 무책임에 대해서는 또 뭐라 지적해야 하는가? 박민영은 또 이번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 이름이 김형원이라는 기자 모양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다음과 같이 일침을 날렸습니다. 아울러 무소속 한동훈 단계 여론 조작당 출입인지 쓰는 기사마다 한동훈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김형원 기자는 부디 조선일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취재를 똑바로 하기 바란다라면서 내 징계권은 이미 6개월도 전에 소명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징계 사안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정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마지막에 말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조선일보의 김형원이라는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뒷부분에 이번 징계가 전부 반당권파, 반장동혁 사람들에 집중돼 있다 뭐 이러면서 그동안 막말 논란을 빚었던 박민영 대변인이나 혹은 조강한 최고위원, 또 최근 5.18 관련 포럼 개최로 좌익 세력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사족을 붙인 것과 관련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또 제야 디지털 논객인 윤종건 씨는 여당을 사당화해 총선 참패하고 자당 대통령 탄핵시켜 이재명 독재 카펫 깔아준 놈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인간 즉 한동훈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건가? 도대체 이재명 조국과 다른 게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재명 독재 타도와 한동훈 퇴출은 동일 가치라고 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주현철 전 대변인은 중진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주현철은 중진들이 똑바로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도 없었을 거고 부정선거 특검도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진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재명이 장기 집권한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주현철은 또 중진들이 통합사과라고 주는데 드시면 보수 괴멸된다. 국민의힘의 근본 문제는
단합 부족이 아닌 국민 지지의 결핍이며 그 원인은 기득권 중진 물갈이와 개혁의 부재에 있다. 얼굴에 화장 좀 고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닌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이다. 보수가 쇄신을 통해 진짜 실력을 갖춘다면 룰이 바뀌고 개헌이 돼도 이재명이든 누구든 이길 수 있다. 낡은 통합 대신 과감한 물갈이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연철은 또 정점식 원내대표의 최근 아주 이상한 행보에 대해서 살다 부사장이 사장이 하는 일을 번번이 막는 꼴은 처음 본다. 사장은 주주들이 옹립했는데 무슨 부사장이 저렇게 허구한 날 안 된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헌당규를 바꿔서 지도부가 언제든 과반 투표로 원내대표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손수조 대변인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두고 전면교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던 방식을 소수의 운영위원회가 아닌 책임당원의 선출로 룰을 변경하는 것이다. 더욱 민주적이고 더욱 객관적이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전면교체라고 표현하거나 나아가 이것이 당대표의 사당화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면서 토론을 하더라도 룰의 변경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6.3 지선 이태한 특검에 요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선거 문제와 관련해 출범한 이태한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입법부 장악을 하기 위해 저지른 의도적 역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제2의 6.25라고 할 수 있다. 6.3 지선 12가지 수사 항목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할 항목은 통계 조작이다. 투표율과 개표한 투표지수의 연계성을 어떻게 조작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이 방법이 지난 모든 선거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버 선거 프로그램의 조작 알고리즘이다. 이것을 파헤치면 1. 투표지 부족 이유 2. 개표의 투표자 수 조작 방법과 이유 3. 가짜 당선자 구분 4. 벽돌 투표지 존재 이유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알아낼 수 있다. 이 수사 결과는 핵심 중의 핵심으로 선관위에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프로그램 정통자를 특검보로 선정하기 바란다. 지난 모든 선거도 수하기 바란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6.3 지선과 마찬가지로 당선자 발표 후 투표자 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전 국민대 법대 학장은 올림픽공원 이 올공이야말로 헌법 전문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빚을 지고 있다면 그건 올공의 청년들에 대한 빚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어느 정치 세력으로 대표되지 않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식지 않는 분노로 채우면서도 자원봉사와 각종 참여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참정권 회복이라는 선명한 헌정가치 수호 목표 주도 세력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2030 주축으로 세대와 성별이 하나 된 자발적 회집 국정조사와 특검 출범이라는 중간 목표 달성 지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2026년 올공이야말로 헌법 전문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또 최근 아주 노추한 비루한 변절자인 조갑제가 선거 무효화 투쟁은 사기고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하면 당이 깨진다 이렇게 또 헛소리를 내뱉은 데 대해서 조갑제 재밌네라면서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금방 내려와야 한다고 계급품을 물다가 연내로 슬쩍 미루고 그러다가 연임하면 안 된다고 내년 여름까지 또 한 발 후퇴했다. 연임 다음에는 뭐라고 할까? 막대기 갖다 대면 꿈틀꿈틀 몸뚱이 옹거리면서 주춤주춤 뒷걸음치는 자블레가 생각난다라면서 조갑제를 아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정말 조갑제 요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그동안 조갑제 같은 저런 자들한테 이 애국 시민들이 적지 않게 금전적 후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후원한 분들 지금 얼마나 조갑제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동안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귀한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해달라고 조갑제 혹은 정규제 그런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적어도 그 후원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조갑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